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최초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부패공안 사건을 다루는 6개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배당되어야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을 모두 배제하고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내란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재판부로 말이다. 이후 윤석열과 노상원 등 핵심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재판부에 연달아 배당했다. 이것이 무작위 배당인가? 의도적 배당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원칙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내세워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 사법부는 내란의 본질을 밝힐 생각이 없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2차례 기각하며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 행정을 조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 포고령을 보고도 내란에 동조했으며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호도하는 문건을 부하검사에게 작성하게 해 안가회동을 가졌다. 그런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내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법정은 내란범의 무도함을 방치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내가 영장 없이 체포명령을 내렸겠냐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한때 국가를 지휘했던 이들이 법정에서 보이는 것은 뻔뻔한 뿐이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범과 그 변호사들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달래듯 끌려다니며 재판을 진행한다.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우격다짐하는 그들에게 죄송하다고 한다.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란범들이 시간을 끄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되고 있다.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는다.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12.3의 충격은 희미해진다. 그날 밤 국민이 느꼈던 공포,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라진다. 내란 세력들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란 타령, 내란몰이 그만 좀 해라, 지겹다고 도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가 공동체는 집단 윤리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내란 재판부 스스로 집단 윤리 회복을 노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재판 정지 우려는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면 내란 형사 재판이 정지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명시하면 된다. 이미 개정안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헌법은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과 외환죄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국사범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형사불소추 특권조차 배제한 범죄에 대해 재판 정지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 입법부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입법부는 현 사법부의 반윤리적, 기계적 법치에 제재를 가하고 집단윤리와 집단적 준법 정신의 회복을 위한 재판 체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책무가 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 행위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자, 이어 28일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당 지도부가 내란 해결을 하는데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힘을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을 지도부가 큰 틀에서는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법사위는 두둥 다음 주 주초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처리를 시도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물론 어떤 방식으로 법을 만들 것인지는 이미 발의된 법들을 잘 모아서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식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 1심에서 법 왜곡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기현 판사를 탄핵하는 방식입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히 민티 여러분들께서는 탄핵하자라고 아마 강도롭게 말씀하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사유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 부분은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결단해야 될 문제이니 당과 더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잘 아시죠?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기현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줬던 거. 그게 법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적용해서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또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을 풀어준다 혹은 무죄다 이렇게 가져갈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이미 내란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바꾸려고 한다. 법 왜곡죄로 지기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는 여러분 말이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지기현 방지법입니다. 지기현 방지법, 법 왜곡죄. 자, 그리고 공수처법도 같이 개정해야 됩니다. 공수처법은 어떤 걸 개정하냐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판사와 검사의 직무상 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범위의 범죄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범죄를 확대시켜서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공수처에서 이 법 왜곡죄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검사들의 부패 사건, 개인적인 비리나 부패 사건도 공수처가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사법 내란에 대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대책들입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법부에 대한 개혁 과제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닐 수 있으니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란 재판부가 설치돼도 조희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냐고 질문 주셨죠. 맞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1심과 2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심이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도 내란 재판부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저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심도 지금이라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다른 법사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의견 종합해서 그 부분은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1심과 2심을 전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는 것이고요. 3심이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법관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 충돌의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이 부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법 왜곡죄라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다시 말해 헌법 재판 소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별도로 도입해서 법원의 재판이 함부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진격하는 강철의 추미애 법사위를 응원합니다. T조가 보도한 장경태 사건에서 모자이크를 제거한 사진이 공개되자 장경태 무고에 대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입니다.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으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입니다. 자,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인데, 장경태는 검찰개혁의 대표주자이자 이번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들의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겠다 했었고, 정청래 민주당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당원주권정당 특위의 위원장이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야만 하는 자리다 이거지요. 주펠레 주진우의 예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